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니 보트 피싱입니다. 오늘도 정말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복장을 두툼하게 입었는데요. 제가 약 한 달 전에 군산에 있는 아쿠아마린이라는 곳에서 제작한 보트를 간략하게나마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아직 완성이 되기 전이었었어요. 그런데 약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열심히 마감 작업을 거쳐서 오늘에서야 완벽하게 완성된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오늘 군산을 나왔거든요. 제 뒤에 보이는 보트가 바로 그 보트인데요. 색깔이 굉장히 예쁘죠. 자, 먼저 제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델명을 보시다시피 아쿠아 480이라고 이렇게 이제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이 아쿠아 480의 선체의 전장은 4m 80이라는 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수에서부터 이제 선미까지의 사이즈가 4m 80인데요. 4m 80은 선체까지고요. 그 다음에 캐스팅 다이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5m 35라는 제원상의 전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 한 5m 정도가 되는 그런 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선폭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가장 넓은 구간이 이제 선수 쪽에 2m 30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서부터 선미까지 연결되는 이 부분의 선폭이 약 한 2m 20 정도가 나오는 거죠. 과거하고는 조금 틀리게 선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게 추세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롤링과 그 다음에 또 유저들이 내부 공간에 되게 예민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롤링과 내부 공간을 염두를 해두고서 선폭이 점점 넓어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5m급 정도에서 보통 선폭이 2m 정도가 보통 일반적이었다고 보면은 요즘에는 2m를 훌쩍 넘어가는 그런 보트들이 점점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쿠아마린 보트 같은 경우에도 보통 2m 20에서 2m 30 정도의 그런 선폭으로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제 뒤쪽에 보시면은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야마 포사이클의 60마력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아쿠아 480의 적정 마력은 60에서부터 90마력까지라고 보거든요. 60마력으로도 2인 탑승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낚시 장비를 싣고 테스트를 했을 때 속도가 거의 30노트 가까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인에서 3인 정도 보통 운영하기에는 60마력 좋을 것 같고요. 더 많은 인원수가 운용을 한다던가 좀 더 파워풀한 보팅을 즐기실 거라면은 90마력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 선체 무게가 620kg 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엔진 무게를 130kg 정도 더하게 되면은 750kg 정도가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난간이라던가 기타 장착물들을 포함을 한다 그러면은 전체 총 무게는 800kg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이 선체 같은 경우에는 CJ선이기도 한데요. 1호선이죠. 1호선인데 이렇게 등록까지 완벽하게 마친 그런 선체입니다. 등록을 했을 때 당시 정원이 8인 정원으로 등록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 사이즈에서도 또 결코 작지 않은 정원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결코 좁지 않은 그런 선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지금 트레일러가 있는데요. 리안에서 나온 리안 트레일러 560 사이즈의 트레일러에 지금 이 아쿠아 480이 올라가 있거든요. 사이즈가 딱 맞는 것 같아요. 490 사이즈도 맞다고는 하는데 490은 아무래도 조금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트레일러는 길수록 유리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선수 쪽 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 쪽 헐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선수가 결코 낮지 않죠. 사이즈에 비해서 꽤 높은 그런 선수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2단까지 이렇게 이제 물막음을 위해서 아마 형성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약 한 150mm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이제 돌출된 부분이 있거든요. 스프레이된 물들을 한번 막아주고 또 2단까지도 막아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사실 제가 굉장히 거친 강릉 바다에서도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를 못 본 것 같아요. 물팀에 굉장히 예민한 우리 유저분들을 위해서 2단으로 이렇게 구성해 놓은 게 굉장히 특징이죠. 자, 선수 헐이 앞으로 조금 많이 나온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선수의 하부 헐이 이렇게 완만하게 갔다 그러면은 얘는 조금은 가파르게 간 게 특징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트가 물을 굉장히 잘 가른다고 보면 되거든요. 완만한 경우에는 가른다기보다는 약간 타고 넘는 그런 느낌이겠지만, 선수의 헐이 앞으로 많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파도를 잘 가르죠. 단점은 뭔가 하면은 많이 가르기 때문에 많이 꼽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착수할 때
굉장히 부드러운 착수감을 주는 거죠. 그런 형태의 선수어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트는 자연 배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 배수구의 높이가 의외로 꽤 높더라고요. 강릉에서 저희가 이 보트를 끌고 나간 날 파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굉장히 강하게 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체가 많이 요동을 쳤겠죠. 그런데 자연 배수구가 의외로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뒤로 물이 역류가 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조금은 특징적인 게요. 어떤 보트들은 보면 이 트랜섬 부분이 일자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보트 같은 경우에는 턱이 양쪽으로 져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평평한 경우보다 이렇게 턱을 주면은 이제 엔진이 걸렸을 때 트랜섬이 받는 하중이나 강도를 굉장히 높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턱을 주셨다고 하거든요. 60마력이 아니라 이거보다 좀 더 무거운 엔진을 장착을 하더라도 트랜섬 쪽에 가해지는 그런 무게에 대한 데미지를 줄이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제 선체 내부로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구에 올라서면 제일 먼저 선수 쪽으로 제가 올라왔는데요. 아쿠아라고 파란색으로 로고를 새겨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선실이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지금 난간을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철물의 상태가 굉장히 좀 견고해 보입니다. 스크류 나사를 박는 경우도 있고 한데 아쿠아 480 같은 경우에는 난간을 전부 다 맞볼트를 쳤다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캐빈이 위쪽으로 돌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의도하신 게 낚시를 선수 쪽에서 하다가도 이렇게 이제 앉아서 낚시도 할 수가 있고 앉기가 편하게 라운드 처리를 하신 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2명 정도가 앉을 수가 있겠죠. 뭐 가까운 거리는 이렇게 앉아서도 이동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탑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보통 위쪽을 FRP나 알루미늄으로 덮는 경우를 우리가 하드탑이라고 하죠. 지금 아쿠아 480 같은 경우에도 하드탑으로 구성을 해놨는데요. 심플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무게중심을 아마도 감안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위쪽에는 특별한 장착물은 없고요. 위쪽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청홍등과 그 다음에 뒤쪽에 정박등 이렇게 세 가지만 달아놨고 그 외에는 굉장히 심플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 아래로 제가 내려가 볼 건데요. 여기 이제 계단이 이렇게 이제 2개가 되어 있거든요. 계단을 밟고 밑으로 내려가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사이드 쪽에 포켓 수납함이 이렇게 이제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한쪽에 2개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동릴 단자를 양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를 빨간색과 흑색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이제 조타석인데요. 지금 이 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탄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디오와 그 다음 뭐 타코메타, 이제 스위치 패널 이렇게 이제 달려 있거든요. 컨트롤 레버가 측면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조금은 거리가 먼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2호선부터는 컨트롤 레버가 여기에 와서 장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장착으로 해주신다고 하고요. 스피커가 이렇게 이제 2개가 달려 있습니다. 앞쪽에 윈드실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는 플로터나 어탄기를 2개, 3개 정도는 더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이제 바닥에 보면 이렇게 어창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창의 크기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커지는 그런 추세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쿠아 480의 어창은 저는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내부 사이즈가 아래쪽이 약간 좁은데요. 약 한 65cm 정도의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위쪽이 조금 넓습니다. 위쪽 같은 경우에는 75cm 정도가 나오거든요. 대각으로 본다 그러면은 80 정도가 되고요. 작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크지도 않고요. 이렇게 이제 소형 해치가 달려 있죠. 이렇게 닫으면 되고요. 자, 뒤쪽에는 이제 이렇게 연료 탱크가 되어 있는데요. 연료 탱크 및 사물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연료 탱크가 현재는 42L 짜리의 연료 탱크가 매립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약 한 30cm 정도 되는 폭의 수납 공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팬더라던가 뭐 이렇게 물에 젖어도 될 그런 물건들은 여기다 보관을 해서 다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쪽 편에 보면은 여기에는 주유구가 되어 있거든요. 기름을 넣을 때는 얘를 열고 여기다 주유를 하면 되겠죠. 유증기를 배출해 줄 수 있는 배출구죠. 뒤쪽에 시트가 2개가 되어 있는데 아래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 수납함입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이 수납함이 꽤 크거든요. 약 한 50cm 정도 되는 사이즈의 수납함입니다. 이쪽 편도 한번 볼까요? 이쪽에는 배터리가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물이 들어오는 공간은 아니에요.
동승자들이 의자에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도 이렇게 이제 좀 앉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2명 정도? 뭐 그러니까 뒤쪽에 한 2-3명 정도는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이렇게 걸터 앉아도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선실을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할 건데요. 기성품의 레저용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잠금 장치가 되어 있고요. 자,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열면 선실이 보이거든요. 제가 선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선실로 들어왔거든요. 자, 일단은 앉는 사이즈로 본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그냥 영상을 보고 감안을 해주세요. 한 2명 내지 3명 정도가 앉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눕는 사이즈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워볼게요, 제가 키가 175거든요. 그런데 윗공간은 조금 남습니다. 한 뼘 정도가. 윗공간은 좀 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누우면 2명 정도가 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자, 이제 아래쪽에 한번 열어볼까요? 아래쪽에는 자, 변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매트를 열고, 자, 이렇게 열고 변기를 사용을 하게 되죠. 짠! 요렇게 앞쪽 사이즈가 굉장히 여유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제 발 앞쪽으로는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수납을 조금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선실 한켠에 보시면은 지금 저기 물티슈가 있는 공간인데요.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2켤레 정도는 신발을 안에다가 넣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발을 밖에다가 그냥 이렇게 놓으니까 이슬이 내리거나 비가 오는 경우에는 신발이 젖더라고요. 계단 아래쪽 공간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 같거든요. 이쪽 매트리스 아래에도 수납 공간이고, 이쪽도 수납 공간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앉아있는 이쪽도 수납 공간이고, 세 곳에 있는 매트리스 모두가 수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그 조타석이죠. 조타석에 달려있는 각종 전자장비들을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놓은 곳인데, 뒤쪽에다가 점공구 해치를 이렇게 이제 장착을 해놨습니다. 휴즈박스도 안쪽에 있고, 플로터도 달려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캐스팅 다이가 있는데요. 낚시 장비나 이런 거 좀 넣어갖고 다닐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이제 장착을 해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보트의 기본 선체 가격은 1,500만 원입니다. 지금 하드탑과 그 다음에 선장석, 그 다음에 티그매트는 옵션이고요. 핸드레일과 사실 마린용 변기도 원래는 옵션인데요. 영상을 보고 계약을 하시는 분들께는 핸드레일과 마린용 변기는 서비스로 제공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선체 기본적으로 재원이라던가 구성은 설명을 다 끝이 난 것 같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동해안에 있는 강릉항에서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촬영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날씨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파도도 굉장히 높았고 바람도 많이 불었었거든요. 그래서 낚시를 하면서 부분 촬영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나마 그 촬영된 기록을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신시도항에 나가가지고 롤링이라던가 그 다음에 부상 시점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한번 같이 신시도항으로 가보시죠. 여섯 통 갖고 오셨어요? 7통. 지금 신시도에 왔는데요. 바람이 꽤 많이 불고 있고요. 지금 무게 때문에 한 말에 20kg가 나갑니다. 7통을 저희가 선체에다 싣고 주행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촬영을 오늘 도와주러 온 배가 지금 먼저 런칭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컨트롤 레버가 아예 작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시동은 정상적으로 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를 못 내리고 있고요. 저 보트가 운행이 돼야 지금 이제 촬영이 가능하니까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행히도 임시 조치를 해서 촬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출항하시기 전에는 한 번쯤은 컨트롤 레버나 또는 엔진이나 이런 거 상태 점검하고 출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런칭을 했습니다. 이 컨텐츠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20kg짜리 말통을 7개를 이미 선미 쪽에다가 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7개니까 140kg이라는 무게가 선미 쪽에 가중이 된 상태죠. 그 다음에 어창의 물을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어창의 물은 가득 받아져 있는 상태로 제가 주행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이 나가고 나서 이 아쿠아 480에 대해서 연락을 제가 간혹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의문사항과
질문이 바로 이 선체에 60마력 엔진으로 이게 운용이 가능해요? 속도가 그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세팅이 아직 되기 전인데 세팅되고 나면 속도가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통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7개의 말통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서 한번 부상 시점이나 롤링 또 선회력 같은 것도 제가 조금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신시도 앞바다로 한번 나가 보시죠. 안전한 곳까지 나왔거든요. 제가 먼저 확인을 해볼 부분은 롤링입니다. 이 보트는 4m 80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폭은 2m 20, 2m 30의 선폭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흔들어 볼게요. 자, 롤링이 이 정도면은 중상급,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3에서 4점 정도. 그러니까 롤링이 이 정도면은 없는 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보트는 자연배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체가 요동을 치면서 자연배수로 물이 역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역류가 없거든요. 선체가 많이 기울었을 때도 물이 지금 들어오지를 않고 있어요. 조금씩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겠지만 안에서 나가는 배수구는 밖에 있는 배수구보다 높이가 이렇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배가 졌다고 하죠. 안쪽이 높고 나가는 쪽이 낮기 때문에 배수구가 물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물이 역류를 하지 않을 정도의 높이가 되는 겁니다. 안쪽 데크가 적당하게 여유있게 위쪽으로 조금은 높게 형성이 된 탓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캐스팅 다이 높이를 보시다시피 거의 뭐 한 40-50cm 정도의 높이가 되거든요. 파도가 많이 치는 그런 곳에서도 신발이 젖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신발이 젖을 일은 없죠. 이 정도 높이면. 이제는 부상 시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말통과 어창에 물이 열려 있는 점을 감안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달려보겠습니다. 자, 달려 나가 보겠습니다. 부상 시점을 이제 확인을 할 건데요. 자, 현재 3000 rpm이고요. 자, 3500 rpm이고요. 자, 3600 rpm. 자, 3700, 3800, 3800 rpm에서 부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계속 달려가 볼게요. 자, 현재 45km 나오고 있고요. 자, 현재 45km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RPM은 5300 RPM에 45km 나오고 있습니다. 자, 46km 나오고 있고요. 5400 RPM입니다. 자, 부상 시점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약간 앞바람성 바람이었고요. RPM은 3800 RPM, 3700에서 3800을 넘어가면서 부상 활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속도는 제가 지금 최고 속도를 이렇게 무게를 가중을 하고 어창을 열은 상태에서 46km까지 제가 속도 확인을 했거든요. 이 보트의 선회력을 한번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이게 선회폭이 이렇게 좁아요? 와. 야, 의외인데, 이거는. 자, 이 선회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자, 이 선체가요, 급하게 회전을 할 경우에는 프로펠러가 허공으로 또 오르면서 뒷물 켠다고 하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제가 영상을 찍은 보트들의 약 한 70-80%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쿠아 480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버버벅 하거든요 벌써. 그런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사실 저는 좀 의외입니다. 이 보트를 이렇게 운전을 해보기 전에는 조금 걱정을 했거든요. 무게중심도 위쪽으로 조금은 올라와 있고 또 선폭도 조금은 넓고 해가지고 이런저런 요소들을 저는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의외로 저희 이 아쿠아마린 대표님께서 이 보트를 참 잘 만드신 게 아닌가 나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고요. 또 보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견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보트를 경험해보고 싶으시거나 또는 구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군산에 오셔가지고 이 아쿠아 480을 직접 타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주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아쿠아마린에 대한 업체 정보를 제가 메모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하셔가지고 잘 상담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